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썸녀가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칭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그 남자 진짜 멋있지 않았어? 1번, 에이 그게 뭐가 멋있냐? 2번,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3번, 맞아 그 사람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 혹시 욱한 마음에 1번처럼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2번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실 건가요? 안타깝지만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썸녀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고 싶다면 바로 3번처럼 대답해야 하거든요. 엥? 썸녀가 다른 남자 띄워주는데 바보같이 맞장구나 치라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심리학 이론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름하여 자발적 특성 전이. 말이 좀 어렵죠? 의미는 이렇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묘사하는 제3자의 성격을 말하는 사람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역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그 단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심리 현상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존 스코론스키 교수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교수는 6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디오 한 편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배우 한 명이 등장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존 교수는 한 그룹에는 배우가 다른 사람의 장점만 말하는 영상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다른 한 그룹에는 단점만 말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뒷담화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영상을 다 본 참가자들에게 배우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물어봤는데요. 결과는 아주 재밌었어요. 참가자들은 배우가 다른 사람을 묘사한 성격 그대로 배우의 성격을 예상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가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물을 아주 싫어해서 하루는 강아지에게 발길질까지 했다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 걸 듣고는 참가자들은 배우 역시 잔인하고 매정해 보인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우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다고 묘사했을 때는 참가자들은 배우도 친절해 보인다고 답했죠. 이어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배우에게 느낀 호감도를 7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배우가 다른 사람을 칭찬했을 때는 5.55점을 줬지만 험담을 했을 때는 2.23점밖에 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이제 왜 3번 대답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아시겠죠? 설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성을 칭찬했다 해도 여유롭게 맞장구 쳐주세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같이 언급하면서 나도 그런 장점을 가졌다는 사실을 살짝 어필해서 묻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평소 다른 사람의 장점은 사소한 것이라도 꼭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습관을 길러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 사랑은 정말 강력한 감정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성격을 바꿔놓기도 하죠. 15년 지기 친구가 사랑에 빠지더니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단지 느낌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빠졌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뉴욕 주립대학 심리학과의 아서 아론 교수는 325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설문을 실시했어요. 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단어를 나열해 보세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나요? 아론 교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생기는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정체성의 확장이에요. 아론 교수는 자신에 대해 묘사한 단어를 19가지 그룹으로 나눈 후 사람별로 몇 가지 그룹의 단어를 썼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사용한 단어 그룹의 수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6.15개, 보통 사람은 5.25개로 나왔어요. 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17%나 많은 종류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좀 더 풍부하게 묘사한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자존감의 향상이었어요.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로 나눠서 분석해 봤더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묘사할 때 긍정적인 단어를 3배 이상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아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을 한다는 건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죠. 당사자는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상대방을 통해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다고나 할까요? 또한 연인과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만큼 상대방의 모습 또한 점점 나의 정체성 안에 편입이 돼요. 여기서도 정체성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자존감은 왜 높아지는 걸까요? 이건 쉬워요. 누군가가 날 많이 좋아해주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많이 좋아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좋아해준다는 느낌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사랑할 때 생기는 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 가장 강력한 과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요. 사랑은 단순히 하면 좋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세요. 당신의 썸이 연애로, 당신의 연애가 더 행복한 연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